75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AI 2024 트렌드 활용 백과 저자 김덕진 출판일 2023년 10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AI 시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자. 책 소개 AI와 함께하는 글, 그림, 영상, 업무 활용 AI 도구 70여 개 사용법 모음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024년 AI 트렌드와 활용법. 10여 년 동안 IT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대중들과 함께 호흡해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 네이버, 구글, MS,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전략을 분석하고 2024년 산업 트렌드를 예측한다. 또한 2023년 다양한 강의 현장에서 만난 1만 명 사용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우리 삶과 일에서 활용도가 높은 AI 도구 70여 개를 뽑아 사용법을 설명한다. 일잘러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용 AI 도구부터 1인 기업가를 위한 맞춤형 AI 도구, 챗봇 네이티브가 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AI 도구까지.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 로 2024년 AI 트렌드를 읽고 책에 수록된 AI 도구 70여 개에서 내게 맞는 것을 뽑아 맞춤형 워크플로를 만들고 AI 생활을 즐겨보자. 생성형 AI 트렌드부터 비즈니스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창작까지 한 권으로 끝. 저자 소개. 저자 김덕진. 대학 교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며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 경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 교수이다. 복잡한 IT 기술과 비즈니스 구조를 대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를 만들었고 IT 커뮤니케이터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IT를 좀 더 친숙하게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비즈니스 등 여러 맥락과 함께 독해하여 전달하는 데 능하며 다양한 공중파 뉴스와 라디오 등에서 10년 이상 전문 패널로서 활동하며 IT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인공지능 속 세상 여행, AI와 빅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AI 텍스트 분석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에서는 뉴미디어와 인공지능과 결합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를 대학원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 강의 외에도 MKYU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실습 교육의 강사로서 수강생들의 뜨거운 반응과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대기업과 지자체에서 AI와 빅데이터, 뉴미디어 관련 강사로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언제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데이터가 말해주는 세상의 다양한 궁금증과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과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행복해하며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설명해주는 것을 천직이라고 말한다.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에는 김덕진 소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2024년 AI 대전환을 미리 준비하는 최고급 코스.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단 일주일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여느 때처럼 주간 IT 방송을 준비하던 중 이 많은 변화를 15분이라는 생방송 시간 동안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지 한탄하며 SNS에 썼던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실은 나 이 정도야 라고 외치면서 꽁꽁 숨겨둔 알리바바의 보물상자를 동시에 여러 보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2022년 11월 말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변화가 이 정도로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불러 모은 챗GPT의 놀라운 속도에 전 세계 IT 기업들은 비상벨을 울렸고 모든 초점을 AI 기술에 집중하며 2023년 1월부터 너 나 할 것 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쏟아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런 현상을 보고 타임지에서는 마치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군사력을 과도할 정도로 키우고 돈을 소비하며 이판사판의 경쟁을 벌이던 군비 확장 경쟁 arms race에 빗대어 AI 군비 경쟁 AI arms race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I 군비 경쟁을 잘 보여준 기념비적 일주일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이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생성형 AI 분야에서 한 걸음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던 메타 페이스북과 반전을 노리며 내놓은 언어 모델, 즉 연구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준 라마라는 언어 모델이 스마트폰에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꼭 챗GPT가 아니어도 가능하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14일 화요일 이 사단을 일으킨 오픈 AI는 챗GPT가 출시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글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고 이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멀티모달 멀티이머로 기술이 적용된 GPT-4를 출시하여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뒤처질세라 구글은 이메일과 구글의 워드 앱 등에서 AI와 함께 메일을 쓰거나 글 내용을 추천받을 수 있는 주네언 워크스페이스를 출시했고, 챗GPT의 대항마로 불리며 최근 SKT에서도 1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미국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AI 챗봇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API를 공개했습니다. 15일 수요일 글자만 넣으면 그림을 만들어주는 TTI 분야에서 남다른 결과물로 큰 주목을 받은 미드저니가 5번째 버전을 발표했는데, 그림인지 사진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면서 생성형 AI 시장의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 저를 일주일 이상 멘붕에 빠뜨린 문제의 녀석,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소개되었습니다. 구조종사라는 뜻을 가진 코파일럿은 우리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에 탑재되어 PPT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고, 숫자가 가득한 엑셀 자료를 띄운 뒤 핵심 포인트만 뽑아달라고 하면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핵심을 뽑아줬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그동안 왜 엑셀 함수를 공부한 거지? 이제 엑셀 전문가, 파워포인트 전문가들은 뭘 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이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코파일럿은 정식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베타 테스팅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2023년 11월, 늦어도 2024년 초에는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숨 쉴 틈 없을 정도의 변화는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는 서비스와 도구의 진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는 10년 넘게 매주 TV와 라디오에서 주위에서 3회 이상 새로운 IT 소식을 전하며 방송을 이어온 저에게도 버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생방송 중에 저도 모르게 최영일 MC님께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최영일 MC님이 자신은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는 원색적인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달려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5일 만에 100만 명, 2달 만에 1억 명의 회원을 모은 전무후무한 서비스의 탄생을 눈으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대, 20대 사용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유튜브를 위협하는 아성을 보여주는 숏폼의 원조 틱톡도 1억 명의 회원을 모으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챗GPT는 딱 2달 만에 회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이죠. 이 점만 생각해봐도 챗GPT의 속도는 거의 광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늦으면 그때 꼴 나겠다라고 생각한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문제, 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등을 계산할 틈도 없이 일단 가진 것을 내놓자 고하면서 실험실에 있던 수많은 프로덕트와 서비스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꼴이 어떤 때일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하면서 들던 그때입니다. 아이폰의 탄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이폰 초기에 다양한 앱 생태계 시장의 주인이 된 이들의 독점적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때 밀려난 기존의 거대 IT 공룡 기업들은 지금도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애플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촉발된 데이터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가 일으킨 센서, 클라우드 등 인프라 가격의 하락, 분석 기술의 증가와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등이 불러온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 패러다임은 재계 순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 이후 1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애플과 구글을 필두로 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주 세세한 틈바구니마저 골목상권 침해하듯이 파고들고 있죠. 플랫폼이 모든 것을 차지한 시대의 새로운 창업자들은 무엇을 하든 애플은 뛰어넘을 수 없어. 이거 카카오가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라는 답내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들을 받으며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 고뇌의 해결책을 메타버스나 웹3 같은 전혀 다른 관점의 시작에서 찾아보면서 발전시키고 있지만 편리하고 익숙한 스마트폰 중심 플랫폼에 착 굳어버린 대중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판을 바꿀 만한 한 줄기 빛이 보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스마트폰 앱조차 없고 지금은 출시되었습니다.
마케팅이나 광고도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그 어떤 앱보다도 빠르게 회원수를 늘린 챗GPT를 보며 드디어 스마트폰 중심의 시대가 깨질 수 있다는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총화가 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입에서 지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선언적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The iPhone moment of AI has started. AI의 아이폰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아이폰의 순간 iPhone moment이라고 칭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 IT라는 것을 때로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 것처럼 놀라고 신기하다 떨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6년 역사적인 알파고 이벤트를 두 눈으로 생생히 지켜봤으니까요. 실은 저는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하던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투자기업과 대학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유명 VC 대표님과 알파고가 몇 승을 할까 내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둘 다 AI가 아직은 1승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고 한국에 돌아오니 모든 사람들이 알파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챗GPT에 대한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8%가 챗GPT를 한 번 이상 써봤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은 이 대화형 AI를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특히 AI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챗GPT의 응답 내용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설문의 10명 중 9명가량이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93.1%, X세대 91.5%, MZ세대 83.4% 순으로 보통 이상의 신뢰도를 보인 것입니다. 20대, 30대보다 오히려 50대, 60대 이상에서 AI에 대한 믿음이 컸다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챗GPT가 바빠야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책을 준비하며 정리해보니 놀라움이 가득했던 2023년 1월과 2월을 지나 본격적으로 기업과 기관,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오프라인 강의로만 100여 곳 이상의 교육장소에서 8천여 명 이상을 만났고 온라인을 포함하면 1만여 명 이상에게 AI 산업과 생성형 AI 도구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강의와 방송, 프로젝트를 겸하면서 부탁받은 강의도 함께 하다 보니 2023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생성형 AI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 초창기에는 챗GPT가 무엇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2023년 3월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이에 따라 진행하는 강의들도 좀 더 실제적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며 생성형 AI를 더욱더 강력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의 요청은 좀 더 다양해졌고 생성형 AI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의 요청과 함께 기업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나만의 브랜드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크리에이티브 툴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교육의 축이 옮겨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보고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몰입하는 사람도 무엇이 좋고 나쁜지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새로운 변화에 관심은 있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갈수록 생성형 AI가 큰 장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전문 서적이 이미 나왔지만 이럴 때일수록 AI를 처음으로 만나는 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길잡이 같은 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나게 된 대중들을 위해 씌워진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와 같은 책 말이죠. 그러면서도 AI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트렌드를 놓치기 싫은 분들께도 의미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장과 두 장은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분들을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업데이트된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및 2024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으며 세 장부터는 그야말로 AI 백과사전처럼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대한 강의 자료와 도구 사용법, 방송과 칼럼 등에서 이야기해온 AI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모두 모아 정리했습니다. 실제 강의 때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되도록 구어체를 살려 썼으며 다양한 비유를 들어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장 한 장 쉽게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을 함께 정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스마트북스 대표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지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프롬프트 전문가 유메타랩의 서승환 대표님과 쇼폼 전문가이자 생성형 AI 영상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콤프라이드 장희민 감독님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한 피드백과 추천사를 작성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생성형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깨고 나의 업무와 일상 가운데 AI를 좋은 도구로서 활용하게 도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의 진화에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1839년 세계 최초의 사진 파리의 템플 큰 길 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이 종말했다 며 붓을 꺾었습니다. 아무리 회화를 잘 그려도 사진만큼 담아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추상화의 아버지 피카소였고 예술은 다른 방면으로 진화했습니다. 1990년 포토샵이 처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뉴스들은 포토샵이 디자이너들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포토샵은 지금 우리가 모두 인정하듯이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개척했고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켰죠.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거머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트레이드 오버 스페셜은 생성형 알미드저니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우승 후 제이슨 앨런이 이를 밝히자 수상 취소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회 심사위원들은 창작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며 일축했습니다. 생성형 기술 역시 포토샵과 같은 도구의 하나로서 인정한 것이죠. 이처럼 도구의 진화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년 이상 AI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며 트위터에 27만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산티아고 스피너의 트윗 한 줄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I will not replace you. A person using will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도구의 진화를 바라볼 것인가요? 저와 함께 생성형 AI가 만드는 새로운 변화의 관점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생성형 AI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 초창기에는 챗GPT가 무엇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2023년 3월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렸고 이에 따라 손에 잡힐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를 소개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며 생성형 AI를 더욱더 강력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의 요청은 좀 더 다양해졌고 생성형 AI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의 요청과 함께 기업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나만의 브랜드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크리에이티브 도구에 대한 심화 교육으로 교육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AI 2024 트렌드 활용백과는 2024년에 일어날 AI의 대전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필독서이다. 국내 최고의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이 주목할 만한 AI 트렌드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AI 도구 70여 개 사용법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AI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전략 분석과 2024년 AI 트렌드 예측 키워드 7. 한 장과 두 장에서는 AI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네이버, 구글, MS,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전략을 분석하고 2024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김덕진 소장은 2024년을 AI의 실체를 마주하는 원년이라고 규정하고 2024년을 대표하는 AI 트렌드 키워드로 1. AI 에이전트의 등장 2. 일상 속 녹아드는 생성형 AI 3. 오픈소스와 맞춤형 언어 모델 4. 기업이 되는 개인의 시대 5. AI 법적, 윤리적 쟁점의 구체화 6. 챗봇 네이티브 세대의 시작 7.
할루시네이션, 환각 증세 제어 및 활용 등 7가지로 뽑았다. 네이버 클로바X, GPT-사브이 등 최신 업데이트 내용 포함. 3장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화형 AI 서비스를 7가지로 분류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챗GPT, 빙챗, 바드, 클로바X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서 업무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의 특징별 활용법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소개한다. 아울러 네이버 클로바X, Q, GPT-사브이, 바드, 빙챗 등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용적 예제와 팁이 가득. 질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챗GPT 등 대화형 AI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8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구조와 아울러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소개한다. 감정 격언 만들기, 랩 가사 쓰기부터 비즈니스 보고서를 쓸 때의 마법의 프롬프트까지 알짜배기 노하우가 가득하다. AI와 함께하는 글, 그림, 영상, 업무 활용 AI 도구 70여 개 사용법 모음까지. 일잘러를 위한 업무별 생산성 AI 도구부터 그리기를 위한 AI 사용법, 비디오를 위한 AI 사용법까지 알짜배기 생성형 AI 도구 70여 개의 사용법을 수록했다. 김덕진 소장의 특유의 설명 능력으로 AI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내 업무나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나만의 워크플로를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인, 대학생, 부모 필독서, 사전처럼 옆에 끼고 펼쳐보는 AI 활용백과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에게 기술 분야를 설명하며 소통해온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이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와 함께 재미나고 쫄깃하게 AI에 대해 설명해준다. 책을 펴고 단순히 따라해보는 것만으로도 AI가 무엇이고 내 일과 삶 그리고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는 AI를 가지고 혼자 어떻게 놀 수 있을지 감이 잡힐 것이다. 직장인이 번거로운 업무에 자동화가 절실할 때, 1인 기업가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때, 대학생이 리포트를 쓸 때, 부모가 아이의 공부 수행 평가를 도와줄 때, 비오는 주말에 갑갑한 집에서 아이와 놀아줘야 할 때, 사전처럼 옆에 끼고 항상 펼쳐보는 활용백과가 될 것이다. 보통 AI의 기술을 처음 해보면 환호하다가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AI 기술 습득에 뒤처진다는 생각, 나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 빠지다가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AI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도구로서 AI가 쓸모있는 부분과 쓸모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우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며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앞서서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생성형 AI 도구가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나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하나만 골라서 깊게 파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 생성 AI를 깊이 파보는 것이죠. 그 후에 다음 영역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는 식으로 넓혀가면 됩니다. 이제 질문의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답변은 AI가 해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의 힘을 키우면 생성형 AI 시대의 많은 도구들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도 그냥 도구입니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AI 도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AI 생활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